Chapter 2 들어가겠습니다. PLT First Language Acquisition Chapter 2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양적인 내용은 이제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첫 번째 제 1언어 습득의 과정에 있어서 학습의 능력, amazing capacity for acquiring one's native language within first few years has been a subject of interest for centuries. 이 과정이 전부 다 L1 inspired 된 전부 다 뭐 어프로치이거나 메소달로지가 나오게 되는 연구 과정입니다. L1 학습 과정이 어떻다라고 해서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L2 학습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but it's not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at researchers began to analyze child language systematically and try to discover the nature of psycholinguistic process. 언어학습 과정이 어떠한지를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가능해졌으며 enable children to gain fluent control of exceedingly complex system of communication. 자, 그래서 L1 학습 과정의 이론적인 과정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theories of first language. 자,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L1의 학습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에 전부 다 각각의 다른 개별적인 이론적 토대들입니다. 자, small baby, bubble, coo, cry 등등등은 extraordinary number of the messages, of course, receiving even more messages as reach the end of the first year. Children make a specific attempt to imitate words, speech sound to hear around them. 모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방을 하는데 이 모방이 two-word 기반이다라고 하는 뭔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단어, 아이들이 처음에 입을 뗐을 때 하는 말들이 all gone milk, shoe off, baby go boom, bye bye daddy 이런 식으로 two-word 베이스의 문장인데 이런 것들을 텔레그래픽 어트런스라고 하는데 이 규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시험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입니다. 이론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잠깐 대기하세요. 이거를 행동주의니 뭐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했던 말들이 전부 다 두 단어 중심인데 이게 뭐 피박과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모방 중심의 언어학습을 시작하는 걸 봤더니 태어났을 때는 인지, 머리에는 그냥 백지, 이거를 타블라 로사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은 시험과 무방한 교양 내용입니다. No preconceived notion,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언어 지식이 머리에 없다입니다. 태어났을 때 언어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편적인 문법이라는 보편성, 규범성적인 그런 언어적 데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백지이다. 따라서 습관을 형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로 귀결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결국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Specific innate knowledge and predisposition. predisposition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언어 지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반해 없다입니다. 백지니까 무조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언어적인 데이터만 주면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습관을 형성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인지라는 능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언어다. 이거는 생득적으로 인지 과정에 있어서 생득적으로 뭔가 preconceived notion, 언어를 생성케 하는 데이터가 타고났을 때부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innateness라고 합니다. innates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생득적인 언어 습득 장치를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 주면 되느냐인데 모든 것은
이해 가능한 입력인 겁니다. 그것만 시험에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behavioral approach,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은 immediate stimulated response인데,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Easily explain such exchange as result of immediate stimulated response이라고 되는데, immediate와 stimulate는 약간 다릅니다. immediate는 내가 자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습관이 형성되고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미티드와 스티뮬레티드가 자극이 있은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랑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우드 같은 거, 행동주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런 자극이 없었는데 그냥 스스로 하는 거야. 이게 뭘 결함을 나타내는 거냐면, 인간은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뭔가 뭐지? 근데 결국 해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reward는 교수학적 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reward,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환경은 폼에 초점만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 미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습 환경은 탈맥락화, 다시 decontextualize,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CLT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언어학습이 목적이지만은 CLT는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모든 CLT의 기본 원칙은 유의미 학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한다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호 체계가 막연한 추상적인 인간이 하는 기호 같은, 수화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한다는 거랑 모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뭡니까? 탈맥락화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습관 형성에만 기초하기 때문에 탈맥락화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미닝에 초점이 있다고? 아니, 언어 형태에만 초점이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 operant conditioning입니다. 여기 지금 24페이지 밑에 operant conditioning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읽으면 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뭐 이렇게 그냥 건너뛰기 할까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궁금해할까봐 하는 거예요. Conditioning in which the organism, 인간입니다. 개체, in case human being, emits response예요. 이게 자극이 없는데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Daddy, I go to uncle's with mommy 라고 했는데 아빠가 고우드라고 한 적이 없는 거야. 알겠죠? 이게 emited인데 그런 자극이 없이 저절로 혼자 툭 반응한 거. 이게 operant conditioning이라고 우리는 한다, 지칭한다. operant, sentence utterance without necessary observable stimuli. 자극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학습 이론의 한계를 뭔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극이 없었는데 반응이 나오지? 이 원리는 결국 자, if child says want milk and parents gives the child some milk, operant is enforced and repeated. 자, 결국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탁 뱉었을 때 강화가 있으면 습관이 되고 강화가 없으면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초창기 행동주의에서는 자극 자체에 초점이 있은 반면에 후반기의 신행동주의는 강화에 초점이 있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시험과는 무방한 그냥 교양입니다. 교양. 넘어가도 돼요. 이거를 막 붙들고 막 2시간, 3시간. No. Challenge to behavioral approach. Today, virtually no one would agree that Skinner's model of verbal behavior adequately accounts for capacity to acquire language, for language development itself, and abstract nature of language.
이런 언어를 설명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초적인 설명, 그냥 자극 주면 된다 했다가 자극이 없으면 나오니까 강화가 중요한 거야 했는데 둘 다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 미디에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에서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이론인데 굳이 여러분이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나오잖아. This approach also fell short of accounting abstract.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PLRT는 시험과 딱 관련 있는 거 먹을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티브 어프로치 갑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Native is derived from the fundamental assertion. 뭐에 가설을 두고 있느냐면은 language acquisition is innately determined. 이미 생격적으로 인간만이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은 innately determined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조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쪽에서는 자극이었고요. 인넷에서 말하는 환경, environment에서는 언어적 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어적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입력을 주되 그 입력이 학습자에게 딱 맞는 입력이라는 겁니다. 인포 마리피케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개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개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innately determined. 그렇게 3살, 3년 만에 어떻게 프랑스에 태어난 애는 프렌치가 금방 습득이 되고 한국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말이 3살만 되면 뭐 그냥 말이 많죠. 장난감 싫어, 장난감 이거 저거 버려, 뭐 배고파, 금방 유능해지는데 이미 인지 과정에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라고 하는 개체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사로서 이런 가설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역할이 뭐지?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아이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2 학습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맞아, 입력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는 컨디션, 조건은 입력이 학습자에게 딱 맞는 수정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innateness,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에 대한 그 범주입니다. Ability to distinguish speech sounds from other sounds and environment. 그러니까 이게 동물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이게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그 보편적인 언어 능력, 보편성 유지에 대한 어떤 피처들을 열거한 겁니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만 아시면 되겠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의미 기반의 언어 활동, 노출이다. 끝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이런 언어 습득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L1에서 배우는 것처럼 무의식적이야. 아이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배우지 않아. 그냥 메시지 이해하면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Notion of linguistic oriented innate disposition fits perfectly with the generative theory of language. 자, 변세성 언어학과 딱 일치하는 것이 인간이 생물적으로 타고났는데 그것이 인간의 인지 구조에 어떤 형태로 정신활동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룰 가번드 액티비티, 규칙 지배 현상이다. 룰 가번드 크리에이티비티.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낼 수 있죠. 우리는 문학이라든가 이게 보게 되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정말 맛깔스러운 표현들이 문학을 접하게 되죠. 창의성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나하나 문장을 일일이 그대로 배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그 규칙만 알면은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인네이트니스입니다. 자, 유지
뭐 어쨌든 동일한 개념에서 확대된 어떤 또 다른 용어이고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워 먹을 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에서는 one of the more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native theory, 이 practical 기여함은 evident if you look at the kind of discoveries that have been made about how the system of child language works. 자, 어린아이들의 언어의 어떤 체계성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Which has shown the child's language at any given point is a legitimate system. 이거 줄차입니다. Legitimate system in its own right.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사고체계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legitimate, 합리적 언어 가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극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언어 체계에 대한 일반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는 meaningful 학습의 결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계속 트 들으니까 트는 어제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I studied, I played, I had a fun 이런 것들이 뭐지? Not today but yesterday. ed가 뭔가 붙이면은 과거 거를 설명하는구나라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치르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fewer structures, development, not a process developing fewer incorrect error, but the language in which earlier stage have more mistake than the later stage. 자,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오류를 없애는 과정이다가 아니라 초창기에서 이게 나오는 오류는 결국 발달 단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디벨롭멘털적인 에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발달 단계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류이다입니다. 여기 잠깐 적어볼까? 디벨롭멘털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방금 위에서 여기 있었던 legitimate system이라는 말이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의 정체는 그건 뭔데? 인터랭귀지. L1과 L2 학습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의 학습자 언어 체계성입니다. legitimate system, 나름대로 그들이 세운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 이거는 왜 일어난다? 계속 인풋을 제공받게 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언어 습득 장치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학습자의 가설을 기반한 언어 체계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생긴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L1에도 있고 L2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L1 얘기하는 거예요. 자, child language at any stage is systematic in that child is constantly forming hypothesis. 이거는 L1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발달 단계적인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은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애랑 미국애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 되게 웃겨.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는 통해. 아이는 한국말 하고 아이는 영어로 해요. 근데 한 4살, 5살, 5살까지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면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하는 애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말 하는 애도 한국말이 완전 아버지 조사가 이상해. 아버지가 밥 먹어
뭐 이상해. 영어 하나에도 비교급 있잖아요. 만화에서 진짜 뭐 실수처럼 나오는 프로즌에서 you look more beautifuler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디벨롭먼트 에러입니다. 왜? 그들의 나름대로 듣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가설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탁 잡히죠. 왜? 생득적으로 타고났잖아. 생득주의가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말하라고 저기 보라고 저기 그냥 각자 말하고 그냥 듣고 하다 보면은 되는데 그게 들은 게 뭐냐고 딱 맞는 입력을 적용받았잖아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언어학습 조건, 유일한 조건은 comprehensive input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 더 이상 의미 없어. 자, 나머지 nativist study 다음 페이지 child language acquisition were free to construct the hypothetical grammar of child language, though the grammar was still solid based on empirical data. Linguists began to examine child language from 1, 2, 3 were forms, telegraph. 아까 얘기했던 그 mama, Jeff, bye bye, daddy 뭐 이거 있죠. 두 단어 중심에 그거를 가지고 생득주의가 이제 뭔가 해서 규칙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게 피박 그래머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 근데 미리 내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시험과 하등이 무관한 건데 그냥 뭐 어쩌자는 건지 한지 PLT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냥 맛보기만 보고 갑니다. It's commonly observed the child's first two words often seem to manifest as two separate word classes. 이 클래스가 두 개인 거야. 층이. And not simply two words 무조건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나름 체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Rule-based creativity, rule-governed behavior. 모든 생득주의 관점에서 뭐 유지나 생득적인 변현생성 언어학에서는 규칙 지배적인 이 규칙입니다. 규칙, 룰인데 그 정신 활동이 뭐냐 봤더니 아이들이 말하는 거 봤더니 이 센텐스 그러니까 두 단어인데 피벗 월드와 오픈 월드가 있다가 결론이에요. 다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my cap 했을 때 my가 피벗이에요. cap이 오픈이야. my는 바뀔 수가 없어. 근데 cap은 다른 거로 바뀔 수 있어. my sock, my cap, my teddy bear 뭐가 되건 뒤에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의미도 없는 그냥 지나간 이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적용해서 언어 습득 모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랜덤이 아니라는 거죠. 랜덤이 아니라는 거는 규칙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학에서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인지적 접근 방식입니다. 규칙 있잖아. 규칙이 뭐지? 자꾸 가설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Linguists note the words on a left hand, 왼쪽에 있는 거는 seem to belong to class that words the right hand side generally do not belong to. 서로 안 섞이는 거예요. 알겠죠? That is my coworker with the cap, horse, Jeff 등등은 있는데 not that by.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펴기 싫은데. 요 앞에 오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안 섞인다는 거예요. 이거랑 뒤에 오는 거는 섞이는데 여기 안에 앞에 거 있죠. 피벗 월드끼리는 서로 못 섞는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벗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피벗,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픈은 다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어쨌든 변형생성 언어학에서 두 단어의 어떤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아이들의 언어적인 특징을 추상적인 언어 정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넘어가셔도 좋아요. 시험에 상관없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Challenge to Nativist Approach. 자, 여기는 지금 인지주의자들의 노력의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어떤 것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하느냐에 있어서 정신활동의 결과인데 정신활동의 그 본질, 핵심이 생득적인 거 하나,
또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생덕줄이 틀렸어. 말이야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serially라고 하는 말과 일단 이렇게 serially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이야. 모든 학습은 serially 컴퓨터가 마치 정보를 연결하는 것처럼 컴퓨터처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Information is processed simultaneously 한 번에 하나씩 연결되는 거랑 동시에 정보를 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at several levels of attention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attention 자각입니다. 여기에 분산 처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serially 하는 것은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어때요? 막 혼자 막 보고 죽으려고 그러죠.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손대면 어때요? 뜨겁죠. 정보 처리에 과부가 생긴 겁니다. serially 새로운 정보를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simultaneously. 알겠죠? 이거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입니다. 알겠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고 장기 기억은 뭐예요? 과부 안 생기죠. 왜? 장기 기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모든 기억이 스키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이해해요? 여기 as you read words on the page 책 읽으면 이게 중요하지? 빨간 거예요. 집중. 책을 읽으면은 your brain is attending to letters. attending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의식적으로 집중한답니다. 뭐? serially. junctures, meaning and syntactics, relations, texture, discourse 등등등 너무 많아. 이것들은 전부 다 serial하게 그때그때 의미를 정보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s well as 줄치고 스키마타의 존재하는 본질은 뭐예요? simultaneously하게 다양한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정보의 자원이죠. 내 머리에 있는 배경 지식입니다. background knowledge입니다. prior knowledge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serial하게 하는 거랑 어떤 simultaneously하게 하는 거랑 동시에 하는데 that you bring to text 여기까지 자 봅니다. 여기 bring to the text 앞에 있는 언어적인 데이터들입니다. 대부분 의미가 뭐고 피를 읽을 때 막 이런 언어 데이터를 들을 수 있는데 읽을 때 자꾸 뭔가 내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백인 지식이 있는데 그걸 끌어와서 동시에 정보 처리한다는 거죠. 탑다운 프로세싱, 바텀업 프로세싱입니다. 본질적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을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read라고 하는 사운드는 자, serial하게 프로세싱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얘만 들어볼게요. read인데 이거 read가 항상 read로 발음됩니까? 아니죠. read로 발음될 수도 있죠. 근데 read와 read를 발음할 수 있는 구분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장기 기억에서 스키마를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센텐스 레벨에서.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따라서 read인지 read인지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딱 설명과 사실을 일치하는 겁니다. 분산 처리 모형에 있어서 이런 하나하나 언어 형태들은 알겠죠? 이거의 동을 기반으로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입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 처리는 serial하게 되는 것인데 인간의 언어는 이것만 기초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뉴런의 정보 처리 성경 정신망의 연결이 계속 되는데 그 시작은 뭐다? attention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미 부여해야 돼.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거건 어떤 학습이건 공부를 잘하고 이게 뭔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시작은 의미 부여예요. 그 의미 부여를 여기에는 attention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의식적인 자각입니다. 의식적인 자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가 serially하게만 정보 처리됐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책을 도저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단어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단어 찾다가.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뭐가 있더라?
스키마라고 하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원이 있다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들어가면 이걸 탑다운 프로세싱이라고 지칭합니다. 4 스킬에 중요한데 이론에서는 뇌가 컴퓨터라고 분산 처리 한정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입력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개 막 이렇게 이게 될 수 있는데 시작이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됐죠? 자, Charles Adult's linguistic performance may be consequence of many levels of simultaneously natural. 이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 이 원어민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렸기 때문에 실제 그 자동화되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용어는 자동화되어 있고 암지적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 번 너무 뉴런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리얼하게 정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텐션 없어도 사이먼테니어스 이미 완전히 동시 정보 처리 가능하다고. 동시 답안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가능하다고. 이거 컴퓨터 용어입니다. 알겠죠? 컴퓨터 용어. 이거 나오는 거는 결국 컴퓨터의 정보 처리 원리 0과 1, 0, 1, 0, 0, 1 하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한 번에 해도 탁! 그게 언어잖아. 무슨 생득 그런 거 없어. 타고난 거 없다고. 그냥 인간은 뉴런이라고 하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연결이 너무 단단해지니까 장기 기억이라 하는 형태로 존재해. 뭐라고? 스키마타라고 해요. 이렇게 딱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분산 처리 모형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배울 겁니다. 자,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이 부분은 시험과 딱 연결됐던 과거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폼은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언어도 어떤 언어의 형태도 그 언어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상황의 특기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read, read 뿐만 아니라 뭐 hot, hot 이거조차도 발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이고요. 센텐스 레벨로 갔을 때도 I'm sorry라고 하는 단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도 있지만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키마, 사이모테니스하게 정보 처리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정신활동 현상을 룰 가본드 no 이거야라고 설명한 거예요. Simple analogy music may further illustrate this complex notion. 피아노 치는 거 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피아노 귀한 하얀색 흰색 어떻게 그렇게 난 막 그냥 피아노 치는 사람들 뭐 거의 뭐 미친 듯이 음악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동시 정보 처리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뉴런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근데 시작은 뭐다? 어텐션에서 시작을 했는데 똥 근데 그다음 따다당 이렇게 되는 것이 전부 다 분산 처리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커그니션의 원리이다. 됐죠? PDP 모델 교육학보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다. 그냥 인지주의 학습인데 그냥 참조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close relate 이거는 커넥셔니즘 연결주의인데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 연결이 많이 되면서 제 머리에는 수백만 천만 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link thousands of counter 연결이 되면 그것이 강화되어서 처음에는 대충 연결됐을 때는 고우드라고 됐잖아. 근데 좀 더 강하게 연결되면은 went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커넥션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결주의. 됐죠? 이거 둘은 사실은 atten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키워드입니다. attention. 학습의 시작이 serial하게 주의 집중해서 해서 이제 그게 계속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simultaneously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룰의 정체야. 그런데 no rule of grammar.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뭐 타고나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컴퓨터처럼 뉴런에 의한 연결의 과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직 그냥 오픈 for discussion, 계속 그냥 논쟁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뇌가 살아있을 때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그걸 규명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임상적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펑션 어프로치 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L1의 현상을 이제 행동주의에서 이제 습관이 아닌가라고 살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득적인 거다, 아니다, 연결이다 그러는데 기능적 접근에서 자 봤더니 여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language was just the manifestation of the cognitive or affective ability to deal with the world and with others and with the self. 그냥 이 말은 언어는 뭐 인지적인 것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교감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generative rules that were proposed under the native's framework were abstract, formal, explicit, quite logical, yet they dealt specifically with the forms에 국한되어 있다. form, 뭘 규명하려고 했습니까? 자, 잠깐만. form 뭡니까? 인간 머리에 있는 언어 형태의 규칙 자체를 밝혀내려고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언어를 가만히 봤더니 functional level of meaning constructed from social interaction. 여기 이 말 자체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가 폼의 규칙만을 너네들이 그렇게 정신의 활동이 어떠한지를 밝혀내려고 했는데 언어를 봤더니 deeper functional level of meaning constructed from social interaction. 상호작용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더라 입니다. 됐죠?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건 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랑 대화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대화하는지 알아야 저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지 그 각각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다 모든 대화가 그렇죠? 아우 진짜 미워 미워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막 미안 이런 이게 왜 나갔냐 뭐 이렇게 안 보더라도 미워 진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주는 거 둘이 봤더니 연인이야. 이 대화를 봐야 미워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국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의 모든 발문은 수반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I want you to open the window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it's really hot 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요청하기라고 하는 언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unctions are meaningful interactive purpose within social programmatic context that we accomplish form. 자,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언어 사용의 목적이다. 어딨어? purpose, interactive purpose다 라고 하는 거 이 밑에다가 speech act 적어 놓으세요. speech act. act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는 무언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이지 언어 자체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표현이 아니다 입니다. 알겠죠? 학교 안 갈 거야? 네, 안 갈 건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학교 안 갈 거야?
질문이잖아. 안 가려고요.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는? 인터랙티브 퍼포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act, 엄마가 스피치 act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라고 커맨드 하는 겁니다. 리퀘스트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거 엎질러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은 apologetic, 이미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이것도 전부 다 사과의 과정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스피치 액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능적 언어 사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생덕주의가 가만히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의미 없다나 아니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든 교육론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Functional approach. 자, 주목. 펑션이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펑션은 인간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펑션인데 충고하기, 요청하기, 자기소개하기 등등등 모든 그런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언어를 우리는 스피치 액트이다, 수행한다 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일러쿠션 컴피던스 등등등 나오겠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child language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child language research began to tackle the child's acquisition of functional language. 그래, 규칙은 생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설명했는데 이 기능은 어떻게 아이들이 알지? Relationship of the forms of language to those functions. 자, 언어 형태를 사용하여서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정말 들으면 많은데 막상 또 강의할 때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 배고프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잠깐 미안. 그 외식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그냥 오늘 외식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할 때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을 하면은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질문이 아니죠. 집에서 밥 먹기 싫어요. 밖에서 나가서 먹어요. 약간 여러 느낌인 겁니다. 지금 얘가 급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언어는 기능적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모든 언어적 기능은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은 담화라고 하는 거에서만 나타난다입니다. 다시 천천히 기능적 언어 사용 알겠어 요청하기 등등인데 한 문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A 스피커와 B 스피커의 대화를 통해서 그 특정 발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언어 기능적 사용이 나타나는 맥락은 둘, 셋 뭐라고요? 담화, 디스코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청하기가 앞뒤 대화가 있는 겁니다.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one sentence가 아니라 series of sentences, series of sentences 여러 문장이 있어야 정확한 의미가 파악될 수 있고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기능적 언어 사용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맥락을 뭐라고요? 담화라고 한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노란색 Social interactions and language development Other investigations of child language 이런 학자들이 center on the thorniest areas of linguistic research, interactive communicative function of language. thorniest라는 것은 가장 논란이 많다는 얘기예요. What do children learn about talking with others?
대화를 할 때 과연 뭘 알게 되는 거지? About the connected piece of discourse between relations between sentences. 여기 discourse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사실 시험에 갔을 때는 잠깐 이렇게 머리에 살짝 날아가는 거긴 합니다. 문장 discourse라고 하는 것은 between sentences 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텐스 레벨이 아니라 그 어떤 문장의 인터센텐셜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interaction between hearer and speaker, conversational cue within perspective very hard of language, communicative programmatic function.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conversational cue 이거는 대화 분석에 대한 겁니다. 대화를 할 때 무조건 I want some money가 아니라 Hello dad,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I'm kind of short of cash. 이렇게 점층적으로 대화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티브적이고 프로그래머틱적인 펑션 언어 사용의 원리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다룰 것이다. 이 책에서 이걸 중심으로 다룰 것인데 이것을 쭉 가다 보면은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어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입니다. 퍼포먼스는 너무 우리 관심이 없어.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컨피던스에 대한 정확한 규범을 우리는 해볼게 입니다. 됐죠? 앞에 퍼포먼스 베리어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퍼포먼스는 우리의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hesitation, pause, backtracking 등등이 여기는 conversational cue 근데 뭐 이런 행동적인 표면적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컨피던스에 대한 규정을 하되 여기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하게 하는 컨피던스를 중요한 언어 지식의 정체이다, 본질이다. 이 앞에다가 한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Communicative Confidence 8장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행동주의적인 스키너의 이론은 이제 더 이상 아니 또 나오긴 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해서 컨피던스와 퍼포먼스 우리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 정신활동의 정신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기능적 언어 사용 능력입니다. 커뮤니티 컴피턴스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랙티브 하며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accomplish라고 했죠. accomplish를 했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기능적 언어 사용이며 그것이 기능적 언어 사용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담화이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어떤 언어적인 목적 기반으로 언어를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피치 액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아무 여러분 의도 없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도 없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한테 미정아 뭐해? 그냥 심심해서. 너 잘 지내? 얼마 전에 파마했다고? 뿌리 염색했다고? 친교의 기능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요. 야 PLT 듣니? 난 아직 안 들었는데 PLT 얼마야? 정보에 교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에 트랜잭셔널 랭귀지 유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안 본다고? 나 책 없는데 필요한데 너 안 본다고? 나 필요한데 팔아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피치 액트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언어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독해서 예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거야. 너네들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나무가 열렸잖아. 아니야,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 안 보이는 게. 이게 뭐라고? 퍼포먼스라고. 이걸 자꾸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기저하는 여러 능력들이 전부 다 underlining ability to perform 가는 게 하는 건데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communicative competence다.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건 pragmatic
등등등 semantic 그 다음에 언어의 형태까지 form, meaning 이거 어디야? form, meaning, use 딱 이 세 가지. 요것만 봤을 때는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요 두 개는 맥락인데 이 맥락은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하는 맥락입니다. 펑션. 이 기능적 언어 사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컨텍스트의 정체는 디스코스입니다. 이 디스코스는 아무렇게나 문장만 때리다 그냥 던지면 디스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패턴과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은 코히런스, 코히전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능력이 합쳐졌을 때 언어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어떤 능력?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라고 한다. 8장에서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